당신은 비서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온다면 비서로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My bones are eating themselves to stay alive. So we are doing a second dinner. Make sure that this is at 10,000 steps before Yavuz gets here tomorrow. I do not want him to think that I was not working out between sessions. 네, 그대로 해야 합니다. 45 minutes? Is there any way it could be 5 minutes instead? No? That's fine. I'll be here for the next 45 minutes. 당신은 또다시 비서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상사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비서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요, 전화기를 멀리 던져버려야죠. 그리고 역시 어느 날 당신의 상사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요구를 해온다면 비서로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will see you tomorrow. Hey, what you talking about? You coming with me back to the office? Oh. Should I order you some dinner? Of course not, man. I just had my juice. What's the matter with you? Where's my dinner? Did you want dinner? Because you just... No problem. 네, 이번에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꾹 참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본주의의 노예이고 비서로서 고용이 되었으며 당신에게 돈을 주는 건 당신의 상사니까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구독하고 알람 켜주세요. 커다란 스포츠 기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장이자 유명한 스포츠 기자인 커스틴.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비서 하퍼입니다. 스포츠에 대해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하퍼. 그녀는 언젠가 커스틴 같은 기자가 되기를 꿈꾸며 그녀의 비서가 되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종잡을 수 없는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릭.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은 역시 그의 비서인 찰리입니다. 일에 치여 사느라 여자친구와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 찰리. 엄청난 인맥과 실력을 자랑하는 릭의 추천서만 있다면 금융투자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릭의 비서가 된 찰리는 고약한 성질의 상사를 열심히 버텨내지만 그것 역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맡겨진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마주치게 된 하퍼와 찰리는 서로가 같은 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둘 다 고약한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끔씩 잡담이나 나누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의 보스는 외롭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우리한테 못되게 구는 거야. 애인이 생기면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횟수가 줄어들 거야. 라는 결론에 말이죠. 그렇게 둘은 감히 상사의 일정을 조작해가면서 자신들의 상사가 서로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일을 조작하면서 비서인 두 사람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건 막을 수 없겠죠.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어주려고 주변 환경을 조작한다. 그러던 중에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환경을 조작하던 두 사람이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사실 로맨틱 코미디에서 이런 설정은 처음 나오는 설정이 아닌데요. 영화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는 그런 면에서 아주 새로운 영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대사들이나 이야기의 흐름은 어찌 보면 기존 로코물의 전형을 그대로 따르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이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되는 건 두 명의 고약한 상사와 그들에게 시달리는 두 명의 비서라는 코믹한 설정이 효과를 잘 발휘하고 내공 있는 배우들의 디테일한 연기가 보여주는 매력, 그리고 젊은 배우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매력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표방한 만큼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영화의 로맨틱한 펀치라인은 기어이 관객의 심장을 쿵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대사는 진짜 로맨틱한데 스포일러니까 말 안 할게요. 또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을 따르다 보니 관객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지점 없이 산뜻한 마음으로 남의 연애사를 웃고 떠들며 구경할 수 있는 재미가 생기기도 하죠. 지겹지만 않다면 아무리 똑같은 얘기라도 남의 연애사를 구경하는 건 언제나 재밌는 일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솔로가 있다면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올 수 있는 허무함과 스스로의 처지비관 그리고 자기 혐오를 알아서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남의 연애사를 듣고 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화이팅!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여름, 너무 어렵지 않게 가볍게 낄낄대며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고 계신 분들은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를 감상하신 다음 심각한 외로움을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솔로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화가 15세 관람가이긴 합니다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드립들이 제법 개방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어설픈 썸을 타는 단계이시거나 보수적인 부모님과 함께 볼 영화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유의하고 선택하세요.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더운 날 밖에 안 나가고 친구들과 낄낄대며 볼 수 있는 영화를 찾고 계시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